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봐야겠죠? 네, 오늘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욱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밖에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치료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주저 말고 전화 지금부터 이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어째 화요일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날은 점점 좋아지겠지만은 허리 아픈 건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아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허리 건강에 대한 고민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김욱하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척추 질환은 게 이 상당히 좀 다양한 종류의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심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고요. 디스크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신경 통로 안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점점 더 걷기 힘들어지는 병이 되겠고요. 네. 디스크의 경우는 보통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아픈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은 환자나 질환의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푹 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먼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인 증식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증식주사 치료는 우리 몸의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다쳤을 때에 이것이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증식주사 치료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이 치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우리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약해져 있는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 짧고 간단하며 부작용이 적고요.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특징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아무래도 치료를 받고 제일 좋아지신 분들 사례를 보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만나볼 사례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네. 50대 여성분이신데 오, 벌써 네. 허리에 문제가 생기셨나 봐요. 척추 질환은 정말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55세 여자 환자분인데 수년 전부터 이제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가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검사를 보시면 이제 요추 4, 5분간의 협착증이 있는데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병이 있을 때 1차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약물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네. 점점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그런 치료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요. 이럴 때 이제 수술을 바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던 차에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고요. 6회 치료 받은 이후에 처음에 통증이 대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이 앓고 계신 분이 좀 많이 좋아진 사례를 좀 살펴봤고, 요거보다 이제 좀 연세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 보니까 지금 협착증도 있고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는 그런 분 사례가 또 있는데 이분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이분은 이제 67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네.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다 보면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시간이 흐르면서 협착증이 따라 생기는 경우가 또 무척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수년 전부터 이제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이후로 점점 엉덩이와 다리가 땡기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일상 활동이 힘들어졌는데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차적인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사단술 등을 통해서 증상이 좀 좋아졌지만 점점 이제 그 치료들이 효과가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수술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럴 때 이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 역시 그 치료를 6회 이후 받으신 이후에 처음에 통증이 80~90% 정도 개선이 되어서요. 현재는 본인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70대 후반이세요. 연세가 좀 적지 않으신 나이인데 그래도 주사 치료만으로 가능할까요? 네네. 항상 수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이분은 이제 7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같이 있던 분입니다. 역시 이분도 이제 비슷한 증상인데 걸을 때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좀 땡겨서 걷는 게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이분 역시도 1차 치료를 거듭하면서 이제 점점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까 고민하던 차에 네.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치료 이후에 처음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 만나봤고요. 비 내리는 화요일 허리에 네. 대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